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국내 증시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오전까지 해서 일부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 버리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까지나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참 포모감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내동 매매를 좀 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는데 그냥 꾹꾹 참으면서 좀 넘겨버리고 말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또 조선이면 조선, 로봇이면 로봇 할 거 없이 이 세 가지 섹터에서 말 그대로 시장에 불을 뿜어 버리는데, 이게 지금 요즘 시장이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그런 시장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편중된 쏠려가는 이 수급과 이 매수세는 정말로 장난이 아니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시장의 특성은 익히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극강의 쏠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한번 발동이 걸려버리면 워낙에 소수의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군들로 오버슈팅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고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올릭스 너무나 아쉬웠던 하루였고요. 세진중공업도 매매로 수익은 내긴 했는데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에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길게 먹어야 될 구간에서 짧게 먹어버리고, 또 낙주 기다렸던 자리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길 바라면서 더 밑에 걸어놨더니 체결도 못 시켜버리고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하나오션도 아쉽고, 아무튼 오늘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많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냥 수익으로 잘 마감은 했는데 참으로 아쉬웠던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좀 늦은 시간이라 빠르게 그냥 시장 주요 종목군들 보면서 내일 매매할 개인적인 생각만 전달드리고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만 했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 장 전에 저는 신한 엄민용 애널의 리포트를 좀 읽으면서 올릭스 상당히 좋은데 갭이 어떻게 뜰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봤는데, 시가 갭 뜨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딱 9분 만에 15%가 올라가 버리니, 그 이후에 추격해서 매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좀 빠르게 종목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좋아했던 올릭스였는데 빠르게 아침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후에 힘겹게 또 상한가에 좀 들어가고, 또 하나의 신한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로보티즈와 현대무백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현대무백스 상한가 가고, 로보티즈는 장 후반에 거의 20%까지 쏘아 올리면서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 리포트가 거의 시장의 그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어서 이 어려운 장에 잔잔한 호수에 강력한 돌을 던져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모멘텀이 정말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트럼프의 그 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나온 한국에서 이 톨스, 그러니까 뭐죠? 아무튼 군함 건조에 대한 이 미국의 법률을 우회할 수 있는 이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 미국에서 나온 SNS 기사, 하나오션의 이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잠수함 모멘텀 등까지 모이면서 여전히 조선 섹터는 조정을 보이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좀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면요, 조선업종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군함 관련된 수주라든지 혹은 미국에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한 슈팅이 나왔을 때는 단기 세론이 그때 나올 수 있겠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러한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의 자금은 순환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섹터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좀 들어 올렸고 나스닥 시장이 현재 그러니까 아까 나스닥 미니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55% 선물에서 하락을 좀 보였는데 뭐 지금은 그 하락폭을 좀 줄여주면서 1% 미만으로 좀 내려왔네요. 좀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보면 대체로 기술주는 여전히 좀 밀리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대까지 낙폭을 빠르게 축소해 나가고 있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뭐 시장에 뭐 어느 정도 결론이 나기 때문에 미 증시는 지금 해석하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해석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6조를 넘어서면 최근에 거의 4조대 거래대금 보이다가 어제 5조를 넘더니 오늘 6조를 넘어가면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살아 올라왔습니다. 뭐 로봇도 이제 거래대금을 많이 터뜨렸고 여기에 제약바이오 쪽 거래대금 많은 상태에서 조선의 기자재 두 종목에서도 1조가 터졌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업종에서 거래대금을 많이 키웠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으로는 다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 증시 흐름이 내일 국내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 정도만 뭐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도 제가 볼 때는 조선 업종이 빠져도 다시 올라오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 뭐 올릭스라든지 뭐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 갭이 약하게 또 좀 밀리면은 약상 매매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시장을 바라볼까 합니다. 전일 국장의 하락이 과해서 그런 건지 오늘 국장은 제가 생각했던 예상보다 훨씬 강한 지수 반등이 나와주었고 거래대금도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포모감도 오늘 많이 느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레이딩도 하면서도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안한 느낌의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전날 국장이 많이 밀린 상태에서 아침 나스닥 선물의 반등, 유럽 등 특별히 밀리지 않으니 국장은 시가부터 상승하는 모습 보인 이후에 조선, 제약, 로봇, 방산, 반도체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올라오며 지수가 우상향하였고 사실상 지수는 올랐으나 나머지는 거의 빠져버리는 별로 재미없었던 하루였죠. 즉 지수를 올렸던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코스피는 원은 빼죠. 조성과 방산 그리고 대형주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일부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막 지주사들 올라오는 거 좀 일부 종목이라 그런 거는 다 빼고요. 자주간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수만 좀 올려 쳐놨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황은 개인적으로 약간 불안해요. 약간 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많이 밀린 쪽을 팍 잡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 불안함과의 사이에 조선 쪽의 모멘텀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로봇과 제약바이오 쪽 특히 로봇은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버리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지금 로봇주들의 시총을 좀 많이 올려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은 이 모멘텀, 테마성 이런 게 시장을 더 지배하는 장세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도 이제 뭐 오늘 거래대금을 많이 터뜨렸던 로봇주 위주에서 종목군들을 좀 지켜볼 것 같고요.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악재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와 줬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현대무백스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또 리포트 내용이 올릭스는 아주 나이스한 내용이었는데 현대무백스는 좀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실질적인 이 자동화 물류 로봇에 대한 수주 그 다음에 실적이 리포트에 안 나왔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뜯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 상에서 확실하게 액추레이터의
이 판매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확실히 찍혀 있는 기업이고, 그 액추레이터의 판매가 이 회사의 매출의 90% 이상, 95% 이상을 하는 회사이며,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내수 위주가 아니라 수출이 좀 더 많은 게 로보티즈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실은 로보 기업을 놓고 본다면 솔직히 원익홀딩스, 그다음 로보티즈, 예?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종목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 뉴로메카도 뭐 조선 쪽에 이 용접 로봇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로봇들이 실적에 묻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재무가 지금 현재 많은 로봇들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재무가 망가져 있는 로봇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가 망가진 상태에서 그러한 로봇들이 의미 있는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금 로봇 하는 회사들, 여러분들 주가 뭔지 아십니까? ADR, 뭐 자동화 시스템, 혹은 그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이런 게 하나의 축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뭐 로봇 솔루션 납품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중국 로봇들 분해해 가지고 정확히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딱 가격표를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고 기사가 좀 나왔던데, 솔루션 비용은 100만원, 많아야 1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솔루션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재미가 없구나. 근데 확실하게 액추레이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에, 예를 들어서 7천만원에 만들면 2천만원이 넘어버리니까, 2,500 정도 나와버리니까 상당하죠. 거의 30%가 정말로 액추레이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액추레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면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팔이 막 움직여서 뭔가 막 그 치킨을 튀기고 고기를 볶고 뭔가 물건을 집어서 나르고, 이런 게 협동 로봇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절에는 무조건 액추레이터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깡통 철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액추레이터가 핵심은 핵심이구나, 다시 한번 좀 느낍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좀 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비싸도 트레이딩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지간 오늘 뭐 시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한 투자증권의 두 개의 리포트가 오늘 시장의 이 어려운 장에서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확 던져버리니까 그 파장이 투자자들이 쏠리면서 그 자체가 폭발력을 만들었고,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뭐 올릭스 600억 들어오고, 로보티즈 160억 들어와버리고, 현대무벡스 수급은 없었지만 흐름 괜찮았고요. 이렇게 얘네들이 만들었던 파동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지수가 움직였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계획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지수는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오늘이죠, 오늘 화요일 전강 후약으로, 혹은 오전에 좀 더 빠지면서 이렇게 아래꼴을 잡아가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바랬는데, 뭐 빠지는 것도 없이, 그리고 좋은 종목군들이 전혀 밀려버리지 않고, 하락하는 업종과 종목군들은 그냥 밀어버리니까, 이게 좋은 종목을 당연히 사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좋은 종목을 못 사게 만들어버리는 시장인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 이게 좋은 거니까, 시장 안 좋으니까 그냥 좋은 것만 우리는 사야 돼 라는 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진 건지, 아니면 기관 외국인들이 더 똑똑해서 그런 건지, 이게 제가 최근 느끼는 시장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단타, 스캘핑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왜? 그냥 하던 대로 돌파하면 돌파, 눌리면 그 기준점에 오면 하면 되는데, 스윙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스윙은 철저하게 싸게 사지 않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살 방법이 없어요. 종목군들이, 좋은 종목군들이. 지금의 시장이 어제도 그런 느낌이고 오늘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현 시간 뭐 미국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빼고 바로 그냥 종목 볼게요. 잠깐 야간 선물 좀 보면요, 아침에 이제 아까
미증시의 하락에 의해서 빠졌다가 미증시 좀 반등하니까 또 드라마틱하게 V자로 야간 선물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세네요. 국내 증시가 오늘도 상당히 셌던 흐름이라 사실은 내일 좀 빠져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많이 안 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조선주부터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 하나오션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아침에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뭐 빠르게 일부 확 들어올리다가 저는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가에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회원님들한테도 추천을 했어요. 11만 5천원 정도 부분에서 눌리면 받읍시다 라고 하고, 아침에 저도 올라올 때 여기서 팔고 좀 밀리면은 잡아야지 생각으로 걸어놨는데, 와, 이걸 뚫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기관은 3거래일, 외국인 4거래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파동으로 놓고 보면 이게 1파동이고 이게 2파동이고 이게 3파동인지, 아무튼 지금 뭐 각도를 여기서 급격하게 세워버리면 뭐 다른 게 아니라 에코프로겠죠. 급격하게 세워버리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을 월봉 기준으로 과거에 어디까지가 고점이고 뭐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과거는 하나오션 자체가 아니라 대한가의 대우조선 해양이었고, 지금 하나오션은 단순하게 이제 대우조선 해양 플러스 알파로 한화 에너지랑 합병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좀 다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 뭐 한 마디 뭐 13만원 한 7%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만 일단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여기서 파동과 그 다음에 여기서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선에서 좀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혹은 시가총액 기준에서 40조 라운드 피겨까지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세진중공업 아니 HJ중공업을 먼저 좀 보면요. HJ중공업에서 일단은 뭐 캔들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워낙 이 저점,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 돌파하고 3거래일 동안 워낙 많이 올랐죠. 어제도 장중에 17%까지 올라오고, 그제도 25%, 17%, 오늘 18%가 올라오면서 저는 이거 23,000원까지 구간에 저항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한 23,000원 구간, 여기 윗골이 있는 구간까지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저항을 맞았고요. 빠지게 되면 월봉 기준에서 사실 여기 돌파했던 17,000원 라인 구간에서는 아마 지지가 될 확률이 좀 높고요. 주봉 기준에서 이 종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 기준에서 이게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볼벤 상단 라인 17,000원에서 18,000원 단기 이제 낙주 용도로 얘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많이 빠지게 되면 17,000원 후반 18,000원대 언저리에서는 그래도 아랫꼬리를 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진중공업도 지금 오늘 사실은 이때 좀 빠졌으면 중배로 들어가면 참 좋았는데, 아침에는 바로 강하지 않더니 여기에서 리포트 하나가 기사로 나오면서 탱크 수요가 부족해서 이 고객사가 기업을 인수까지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냥 단번에 폭등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조금 매수를 좀 추천을 못 드렸고, 이 구간에서 추천은 드리긴 했는데 매수 구간이 안 왔어요. 사실은 17,150원 얘를 낙주로 보는 이유는 양봉 낙주기 때문입니다. 양봉 낙주, 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투 모양을 만든 낙주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상승 과정 속에서 낙주기 때문에 낙주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세진중공업을 봤어야 되는 차트였다라고 보여주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양봉 흐름 속에서 이렇게 아침에 쭉 밀리게 되면 3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3일선이라든지 5일선 기준에서 눌림의 포인트를 내일까지는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즉 하나오션하고 현재 하나오션도 내일 올랐다가 쭉 밀릴 때
이런 의미 있는 기준값에서 눌림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조선주가 밸류에이션이 저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구간에서 좀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좀 눌리기를 바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군들은 트레이드로 접근하기는 충분히 무난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올릭스가 어미온 리포트 애널리스트의 그 강력한 내용의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요. 극단적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리포트인데, 아침에 너무 빨랐어요. 하는데 6,500원인데, 사실 6,500원을 넘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았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볼저밴드의 상단을 이렇게 박스로 갇혀 있었던 종목이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면서 볼밴 상단을 뚫었을 때 대개는 강력한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 또한 하나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과정 속에서 폭등이 나온 거죠. 그렇게 폭등이 좀 나왔고, 오늘 다 좋은데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6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고, 이 윗구간에서 나왔던 이 매물 500억짜리 매물, 요거 나온 거 부분 있는 거, 그러면은 이 자리, 이 음봉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 내일 아침에 갭이 높게 안 뜬다면 여기까지는 그냥 떨어질 거고요. 여기에서 지지하고 더 크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뺄 것인지, 뺀다면 나는 어디서 볼 것인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강하게 돈이 들어오는 자리,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놓고 라운드 피겨 7만원, 뭐 이런 구간들 하나의 지지와 저항이 되겠죠. 여기까지 빼준다면 한번 보겠다, 혹은 여기서 여러 번의 지지가 있었다면 이런 자리도 한번 보겠다, 반등하고 다시 죽었을 때는 하단에서 보겠다, 뭐 이 정도로 좀 봐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가 사실 유상증자 악재가 나오면서 이때도 뭐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시가부터 끄집어 올리고 죽었는데, 이렇게 빠지면 원래 주식이라는 건 더 빠져야 되는데 이걸 끄집어 올렸다라는 거는 굉장한 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승의 힘, 강도,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이런 수급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요, 뭐 들어올 때는 정말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정말 강력하게 수급들이 들어오고, 또 의미 있는 구간, 여기죠. 여기 여러 번의 고점을 만들었던 이런 자리를 강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 미증시 빠지고 또 분위기에 의해서 밀리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가 없다면 아래에서 끄집어 올려치는 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함께 내일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뭐 오늘 방송은 뭐 짧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매매는 했는데, 처음에는 들어간 거는 뭐 손절하고 여기서 반 팔고요, 여기서 다시 사서 또 반 팔고, 여기서 좀 눌리면서 더 사서, 뭐 이거는 이제 여기 직전 고점이죠. 10만 3,500원 라인이 이제 직전 고점이라 10만 3,500원 목표가 잡고 여기까지 일단 매도를 좀 하고 매매를 마무리했는데, 오늘 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게 올라왔던 종목이어서 이것만 조금 공유해 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